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 영어 시험에 있어서 어법 문제, 즉 문법 문제를 풀다 보면 동사, 조동사와 관련된 문제가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태, 그 다음에 또 수, 그 다음에 또 시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능동으로 쓰이느냐, 수동으로 쓰이느냐, 이러한 관점을 보는 것이 태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수냐 아니면 복수냐, 이러한 것을 따질 때 우리가 또 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제, 그래서 이것은 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느냐, 아니면 뭐 ing 형태가 와야 되느냐, 아니면 과거형이 와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형이 와야 되느냐, 아니면 미래형이 와야 되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크게 태와 수, 시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서 동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동사는 태소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좀 재미있게 한다면 똥 싸는 태수씨 이렇게 암기를 하셔서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그만큼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보기부터 보는 것이 우선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딱 보고 이게 동사 문제구나 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동사 문제죠. 그럼 우리가 뭘 생각을 한다? 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능동이 와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번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를 따지려고 보니까 수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ing 형태가 왔죠. 그 다음에 뭐 use가 왔죠. 그 다음에 had used가 왔죠. 그래서 이거는 시제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조동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동사가 있으니까 그 앞에는 분명히 주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동사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there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럼 이게 조동사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ing 형태는 올 수가 없다. 그래서 A 지워지고 그 다음에 D는 또 had PP 형태가 왔죠. 그러니까 D도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C, use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How dare he use my bicycle without even asking? 이와 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감히 그가 내 자전거를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이제 조동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서 가정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조동사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정법과 조동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기 전에 이 조동사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조동사가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서 C번을 예를 들어보죠. 조동사가 would가 왔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과거형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동사가 오고 이와 같이 have pp 형태가 오면 그때는 have pp가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would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조동사 플러스 뭐 have pp 뭐 이렇게 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은 앞으로 해야 할 것,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에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have pp는 과거에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느냐 아니면 have pp 형태가 오느냐, 이게 바로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여기서는 would가 왔는데 will이 오느냐 would가 오느냐, 즉 조동사가 원형이 오느냐 아니면 이와 같이 과거형이 오느냐, 이거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실제로 하느냐 또는 하지 못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would have pp 형태가 왔으니까 have pp는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would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행위를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조동사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과거형이 오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원형, 즉 will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동사 문제가 올 경우에는 일단 시제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ave pp니까 이거 과거 얘기구나. 그러면 과거에 해당되는, 즉 때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빈칸이 있는 문장에 때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이 부사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보니까 여기 과거 완료가 왔죠. 그러니까 과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have pp 형태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ould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C번이 되는데, 자, 우리가 가정법에서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현재인지 아니면은 뭐 가정법 미래인지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그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if절이 가정절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절의 시제를 보는 거예요. 시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 완료가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if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조건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컴마 뒤에 오는 이 문장을 바로 주절 또는 귀결절이다. 왜 귀결절이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한다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귀결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품사로 얘기하면 이거는 독립부사절이라고 그래요. 부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절 앞에 컴마를 찍어서 이 주절과 독립을 시켰다고 그래서 독립부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주절 뒤에 부사절이 위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절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if절이 뒤에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앞으로 도치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컴마를 찍어서 이 주절이
도치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 유튜브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would have pp가 된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즉 이 빈칸이 있는 문장 안에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없다면 그 앞에 있는 부사절 또는 뭐 다른 주절이 온다 할 경우에는 그 주절을 보고 어느 때에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태수, 시제 그거를 또 생각을 해도 이 recover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동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사도 되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능동 형태로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 목적어가 있다면 D 같은 경우, 즉 수동태는 절대 안 되죠. C와 같은 형태인 능동 형태로 또 써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암기할 때는 이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수 있는지 또는 타동사로 쓰일 수 있는지 아니면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지 그걸 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만일 개인 수입에 대한 세금이 그러니까 소득세가 되겠죠. had been lowered 과거 완료니까 낮아졌다면 국가 경제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되었을 텐데 실제로는 과거에 더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동사하고 함께 쓰인 동사를 볼 때는 조동사 뒤에 있는 이 동사가 동사 원형 형태냐 아니면 have pp 형태냐 그걸 꼭 따진다. 동사 원형은 현재 또는 미래에 행위를 하는 것이고 have pp 형태가 오면 그거는 과거에 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동사가 원형이 오게 되면 뒤에 있는 동사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이와 같이 조동사가 과거형이 오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조동사는 가능성 얘기고 뒤에 있는 동사는 그것은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은 이제 조동사를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항상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조동사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조동사가 맨 처음에 온다고 하면 의문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가정법의 문장인데 거기서 if가 생략이 되면서 should가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돼서 문장 맨 앞에 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꼭 외우셔야 돼요. should가 맨 처음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원래는 이 문장은 if your rental application should be denied 이런 문장이었어요. should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서 원래는 분사 구문이 돼야 되는데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if가 생략이 돼서 이와 같이 조동사가 앞으로 또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요 should는 if의 개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건 틀린 말입니다. if가 있었는데 if가 생략이 되면서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으로 도치가 돼서 if가 생략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냥 바로 답을 should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f 그 다음에 your rental application should be denied에서 가정법
여기 원형이 왔죠. 그러면 가정법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는 현재나 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임대 신청이 거부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당연히 여기가 현재 또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도 역시 현재 또는 미래가 와야 돼요. 컴마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과가 오는 것이죠. 주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T가 빠졌네요. 그래서 그 아파트 해서 the apartment 이래서 그 아파트의 주인은 will refund. 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동사가 원형이 왔죠. 그러니까 현재 또는 앞으로 할 그런 행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가 원형이 왔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불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환불하냐 하면 비용을, 어떤 비용이냐 하면 프로세싱, 처리한 비용이죠. 자, 여기서 the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임대 신청을 한 그 비용을 환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if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절에 있어서의 if가 생략이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역시 동사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능동, 수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이 동사는 deliver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일단 제껴지죠. 그러면 이제 C와 D만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를 우리가 따져서 두 개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제나 모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빈, 얘는 워. 그러면 빈이 왔다라는 얘기는 앞에 had나 have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has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얘는 뭐 그러한 조동사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것만 있는지 따져보면 돼요.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had가 있죠. 그러니까 had bean이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C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장 맨 처음에 had라고 하는 조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물음표가 있어야 되겠죠. 의문문이 되려면. 그런데 물음표가 없어요. 퀘스천 마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앞에 문제처럼 가정법 문장에서 if가 생략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if the contract 그 다음에 had been delivered earlie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보기를 봐서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동사를 딱 보니까 이건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와야 되겠네. 그래서 A, B 답은 안 되고 그 다음에 C나 D가 돼야 되는데 빈이 왔다라는 얘기는 앞에 have나 has 또는 had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원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바로 주어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빈칸 앞에 보니까 조동사 had가 있어서 답은 C번이다. 바로 이렇게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의 해석을 해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수동태죠. 그래서 그 계약이 더 일찍 delivered 여기서는 뭐 이제 체결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아마도 might가 왔죠. 그 다음에 have pp가 왔어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have been은 과거에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might는 may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실제로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러이러했을 텐데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자, 여기서 be able to라고 하는 것은 can의 의미예요. can의 의미. 그런데 왜 can을 안 썼냐면 어차피 얘도 또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조동사 might와 can은 다시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권을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before the weekend 해서 주말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 조동사만을 안다고 하면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와 같이 보기가 없이 주어진 문장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또는 이 문장이 맞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들을 쳐놓고 여기서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차피 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쉬운데 아예 밑줄이 쳐져 있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사를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접속사는 근데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접속사는 삼각형 표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문장이 두 개라면 꼭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를 표시를 하고 삼각형, 그 다음에 동사에다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워에다가 밑줄 긋고, 그 다음에 is에다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또 is에다 밑줄을 긋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1차입니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의 밑줄을 그어놓고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죠? 태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동사 were나 그 다음에 is는 지금 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is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were가 왔어요. were가 왔죠? 그러면 여기 it인데 were가 왔어. 더군다나 여기 if가 있었죠. 그러면 이건 뭐다? 가정법 과거구나.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가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 뭐가 와야 되죠? 여기도 동사가 귀결절에 과거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is는 동사 원형이 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는 뭐가 와야 되죠? 과거형이 와야 되죠.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사실의 반대라는 얘기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조동사 would가 오든지, 또는 could가 오든지, 또는 might가 오든지, 이런 게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틀렸고, 또 is는 자, 현재 사실의 반대, 즉 현재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is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have pp 형태가 와야 되겠습니까? 원형 형태, 동사 원형 형태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뭐가 왔어요? today라는, 오늘이라는 현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현재니까 역시 또 동사 원형 형태가 와야 된다.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조동사가 어떤 것이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일에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면 만일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if it were not for. 이거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if를 생략을 해서 were가 앞으로 가죠.
그래서 were it not for 또는 without 명사, 그래서 without its loyal employees 또는 but for 그 다음에 its loyal employees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충실한 직원들이 아니었더라면 또는 직원들이 없다라면 그 회사는 is not where it is today 해서 오늘날의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인데 현재의 회사가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뭐 여기를 고칠 수도 있고 또 여기도 고칠 수도 있어요. 일단 얘는 틀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과거에 충성스러운 이러한 직원들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또 if를 생략을 하게 되면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조동사는 would나 could 또는 뭐 might 또는 should 이러한 것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오는 게 좋을까요? 뭐 could를 써도 되겠죠. 여기에 현재의 위치에 현재의 위치에 있지 못할 텐데 하니까 could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뭐 현재에 있지도 못할 텐데 라면서 어떠한 그 추측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might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could가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is가 이쪽 부분이 완전히 틀렸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즉 보기가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럴 경우에는 접속사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동사에다가 밑줄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표시하고 동사의 밑줄을 그으면서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if 가정법 과거네 그 다음에 is 그러면 틀렸네 이 바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가정법 과거였는데 여기 지금 조동사가 오고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have pp냐 이런 패턴이 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is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이렇게 바로 몇 초 만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또 제 유튜브 강의에는 많은 문법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또 독해와 문법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곽교수 TV 아니면 심층 영문법을 타이핑 하셔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강의들을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